더 이상 경매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인생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은 충남 부여에 있는 물건입니다. 부여라는 곳,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이 군단이 있는 곳에서도 굉장히 메인 위치들이 있어요. 이 지역 유지분들이 보통 이런 걸 사버려요. 근데 이게 2024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도 이런 물건을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진짜 경매로 진행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왜 또 경매로 진행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도 위치지만 정말 이 물건은 가치를 좀 극대화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 나오는 걸 가만 보면 이거예요. 자, 근저당은 있습니다. 2017년에 이제 근저당이 있고, 이분이 진행하다가 오땡땡님이라는 이제 전세권자에 의해서 경매로 진행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자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한테 개인적인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언제부터인가 가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죠. 2023년 11월 6일부터 이분은 근저당이 생기고요. 뭐 당연히 경매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 진행됐죠. 이런 게 특징이 뭐냐면 돈이 꽤 있는 분들이 잘 투자하다가 2023년 여파로 인해서 인상되다가 2024년 이제 피크를 찍었죠. 그러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내가 내야 될 이자보다 월세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만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 개를 부동산을 보통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24년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이분은 근저당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전세권 때문에 나왔다는 거 하는 거는 이 전세권 임차인과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주고 싶어도 아마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매로 진행이 됐죠. 경매로 진행된 것들 이런 거 다 뭐예요? 카드값이에요, 카드값. 카드 사용한 내역을 못 내가지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이 시기가 안 좋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닉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제가 한번 입지를 한번 볼 거고요. 자, 이게 7월 7일에 입찰했는데 19억에 진행이 됩니다. 19억이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이 강남도 아니에요.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30평이 거의 한 20억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도 못한 지금 가격에 이 경매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이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개를 안 했으면 아마 반값이 될 거예요. 왜냐? 이게 또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인생 건물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력만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여러분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물건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나와 있죠. 46. 어제 제가 봤을 때 29인가? 됐었거든요. 조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이 나와도 조회도 안 하고 반값이 돼도 아마 이거 조회수 300도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물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여 있는 물건이고요. 1994년식입니다. 쭉 보면 치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PC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1억에 250, 3천에 180, 그리고 편의점은 지금 1억에 550 정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임차 보증금이 5억 8천에 980만 원 정도인 건물이네요. 꽤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2017년에 경매로 낙찰 받았네요. 낙찰을 받고 나서 2017년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분이 경매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있는 3층짜리 건물이네요. 1층 편의점 있고요, 2층 치과 있고, 3층 뭐 PC방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자, 이렇게 생기면 여기도 뭐 길이 있고요. 이런 시골 길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이제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여라는 곳에 경매로 물건이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파트 하나 나와 있네요. 군청 근처도 안 나와 있죠. 지금 이거 하나 나왔어요, 하나. 이 상가가 여기 엄청 많을 거거든요.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상가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 상가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건물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래 여기는 경매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도 안 되는 물건이 나왔어요. 아마 부여 있는 분들은 와, 대박, 이게 경매로 나왔네, 이 위치가 경매로 나왔네, 아마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물건에 대한 입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라는 지역에 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터미널, 그리고 시장, 그리고 뭐 여기도 시장이 있네요. 그러면 얘 중간 사이에 있으면 수요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수요는 누구냐? 내부 수요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야기 드릴게요. 두 번째는 외부 수요입니다. 이 부여군 지역 면 단위, 리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서 이용을 합니다. 이런 곳의 특징은 뭐냐면 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유일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수도권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이런 분들은 다 시외 버스 터미널로 다 모입니다. 모이면 이 지역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여기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권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권이냐. 일단 뭐 식당은 당연하고요. 병원. 여러 가지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모였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식당이나 이 병원에 가려고 하면 아마 일이 다 오셨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부 사람들도 뭐 쿠팡이나 뭐 하나로마트 이런 거 이용해야지만 외부, 그러니까 면단 이런 사람들은 이 버스 터미널도 이용하지만 두 번째 무엇도 이용하느냐? 시장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배 있는 분들 수요죠.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지역 특성상.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시장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사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식당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터미널과 시장 사이에 지금 물건 이 라인이 메인 라인이에요. 메인. 이 부여 중에서도 보통 이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게 있고 시장이 여기 없었잖아요. 그럼 이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메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 사이와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 모이는 이 라인 있죠. 특 메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말은 뭐냐? 부여에서 가장 좋은 건물의 입지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외부 수요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버스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여기 사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메인이 되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병원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류장 위치 자체에 여기에 사람들이 외부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병원을 잡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있죠. 여기가 있고 이 라인에 이제 제가 병원이라고 했죠. 병원이고 이 물건의 제가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부여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에 이제 병원들이 있고 이 라인인 거예요. 이 라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 아까 시장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해서 오는 물건이 되는 거죠. 버스 쪽에서 이렇게 오고 뒤쪽에서 시장하고 여기 메인으로 보이는 물건인데 이 물건이 정말 대박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 특징을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 보면 병원이 치과랑 이비인후과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층에 보면 딱 비어 있단 말이에요. 집이나 이런 게 비어 있어요. 여기도 3층이 조금 비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병원이 한의원이 위에까지 올라갔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방 물건을 봤을 때 궁금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3층이 이렇게 비어 있을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저 물건에 숨어 있는 가치가 더 보여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령화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세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지역은요, 대부분 터미널이 생기면서 상권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터미널이 생길 때가 아마 아까 97년이었죠. 아까 건물이. 아마 1990년대나 아마 85년? 그때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됐어요. 건물이 오래되면 뭐가 없죠? 엘베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정말 이 한의원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셔가지고 올라가서도 내과는 어느 정도 가시는데 한의원과에 가셨다는 거는 이분이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비인후과, 치과, 위에는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의원, 뭐 여긴 또 3층까지 치과가 있네요. 자, 요거는 아마 엘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17년 경매로 진행했을 때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2, 3층이 비어 있죠. 자,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 일단 외관 인테리어를 싹 하셨습니다. 싹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을 때였어요. 낙찰 받으실 때였고 이때는 1층 상가 편의점 하나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 근저당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 보니까 지분이 이렇게 막 되는 거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물건에 대한 건물주 자체가 이 물건의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는 아마 전 소유주가
어떤 본인들끼리 약간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그냥 부동산을 그냥 팔자, 팔아서 나눠 갖자 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 같고, 그 말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건축물 대장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건물을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 자체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 3층, 특히 3층 같은 경우는 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엘베가 언제 생겼을까? 건물이 1994년에 지어졌으니까 그때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물건은 여기 보시면요, 차양승인에 의거 중축했죠. 그리고 옥탑 어쩌고저쩌고에서 20년에 뭘 했냐, 승강기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뭔 말이냐면, 2022년 6월에 그 전에 승강기를 원래 없었던 건물에 놓고, 그 다음에 승강기 탑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용도 변경까지 했던 그런 물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물건은 원래 승강기가 없었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를 해서 2층, 3층에 대한 그나마 입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을 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의 특징이 뭐냐, 이 지역에 이렇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 옆에 있는 건물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요거는 아마 대부분 주변이 엘리베이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경매로 진행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1층 편의점은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할 거예요. 매출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치과 건물에서 경매를 넣었거든요. 전세권을 진행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C방이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물건들은 지금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2, 3층을 아마 다른 병원으로 넣어도 될 물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특징이 뭐냐면, 아마 지금 임차인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19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2025년 말고 요걸 이제 한번 확인도 해봤거든요. 과거에는 어땠나? 얘보다 건물이 훨씬 더 작은 물건이 이 분위기 좋을 때요. 2022년 이럴 때 그때는 20억 이상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이거를 중개하시는 곳은 한 21억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1억 정도 월세 수익률 따져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물건들이 훨씬 더 작은 게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부여 터미널이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이 있고, 세 번째 엘베가 있습니다. 플러스 아까 버스 정류장 보셨죠? 그리고 메인 입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 건물이 될 수 있고, 요런 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인생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329평이거든요. 329평 곱하기 요즘은 건축비가 8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값만 거의 한 25억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땅값이 14억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리모델링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건물이 5억 2천이잖아요. 2천인데 2017년에 아까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엘베를 넣었잖아요. 엘베가 보통 지금 얼마 정도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한 6, 7천 정도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면적을 조금 더 차지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비용도 꽤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오는 시장이라는 거죠.